ETF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NH 아문디 자산운용 ETF 투자본부의 김현빈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 주 동안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은 ETF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외국인 개인 투자자별로 한번 어떤 ETF를 많이 매수했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를 보면은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코덱스 레버리지를 500억을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300억 매수, 코덱스 200억 매수했습니다.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이 좀 상승하는 쪽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240억,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미국 쪽 탑10을 조금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차이나 전기차에 조금 힘을 줬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놀랄 만하게 지금 많은 2천억 가량이 지금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제 레버리지죠. 시장이 하락할 때 이익이 나는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 2천억이나 지난주 한 주 동안만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이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500억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400억 들어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2,600이 좀 넘어가면서 시장이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에 좀 배팅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좀 하락 쪽,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상승 쪽에 좀 투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시장은 오르고 있네요. 네, 한 주간 성과가 좋았던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주간 수익률 상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상위는요. 1위가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가 10.34%나 올라왔어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소울 2차 전지 소부장 ETF가 8.35%, 그다음에 타이거 2차 전지가 7.81%, 그다음에 K스타 200 중공업이 7.25%, 타이거 200 중공업 6.56%, 그다음에 이제 6위가 하나로 조선해운 6.46%. 오늘도 뭐 조선주 올라간다라고 좀 말하셨는데요. 하나로 그 캐펙스 설비 투자가 6.34%, 에너지 화학 레버리지 6.2%, 미국 러셀, 유럽 탄소골 배수권이 한 6%, 5.9%를 나타냈습니다. 보시면은 테슬라가 좀 강세였던 거,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강세였다는 거는 뭐 주목할 만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게 중공업하고 조선업 종이 좀 같이 동반 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중공업 ETF 조선해운 이쪽이 좀 지난주에 많은 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주간 수익률 하위 ETF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도 뭐 하위도 떨어지는 상품도 있을 테니까요. 레버리지 인버스 포함해서 했더니 타이거 전기차 레버리지가 11.66%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심천, 차이나 태양광, 차이나 이건 뭐 저희가 일부러 차이나 뭐 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상승했는데 비교적 차이나 쪽 반도체까지 해서 모두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래서 6위, 7위, 8위, 9위, 10위까지도 보면 중국 과창판, 그다음에 신천 차이넥스트, 차이나 육성, 차이나 2차 전지, 차이나 레버리지에서 차이나 쪽에 있는 ETF가 지난주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이 차이나 전기차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지난주까지는 차이나가 많이 안 좋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살펴보니까 지금 조선해운 쪽이 상당히 좋잖아요. 이런 가운데 중공업 ETF도 지금 성과가 괜찮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ETF 과연 어떤 게 담겨져 있을까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중공업 ETF 하면 설비 투자 ETF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익률을 보면 중공업과 설비 투자가 다 이제 한 5% 정도 넘는 수익률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면 이 설비 투자 ETF하고 중공업 ETF하고 한번 제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수익률 먼저 확인해 볼게요. 하나로 캐펙스 설비 투자 ETF는 1개월에 8.39%, KB스타 200 중공업은 13.72, 200 중공업, 타이거 200 중공업은 13.51. 200 중공업 ETF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뭐 3개월, 6개월 거의 비슷합니다. 두 종목들이요. 그리고 지금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조금 더 못 미치는 1개월 수익률이 좀 나타냈고요. 3개월, 6개월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요. 누적 수익률 그래프로 보면은 KB스타 200 중공업과 타이거 200 중공업, 캐펙스 설비 투자를 비교했을 때 이게 너무 똑같이 갑니다. KB스타 200 중공업, 타이거 200 중공업은 너무 똑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캐펙스 설비 투자는 조금 더 뒤따라서 가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ETF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로 캐펙스 설비 투자 ETF 같은 경우의 지수, 기초 지수를 보면
아이셀렉트 캐펙스 설비 투자 지수고요. 타이거 200, KB 200 똑같습니다. 코스피 200 중공업 지수예요. 그렇다면 설비 투자 ETF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 ETF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설비 투자 관련 5개 테마, 뭐 건축 전력, 공작 기계, 풍력 발전, 원자력에 관한 테마에 관한 종목으로 해서 20개 종목을 구성한 거고요. 2023년에 상장이 됐어요. 반대로 타이거 200 중공업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중공업 지수입니다. 그래서 네.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에 섹터 기준으로 해서 중공업에 속하는 종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11년에 냈고요. 12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KB 스타 ETF나 타이거 200 중공업 똑같이 이제 코스피 200 중공업 지수를 따르기 때문에 수익률이 똑같은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제 설비 투자 중공업에 투자하지만은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좀 이 테마 ETF하고 섹터 ETF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성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 종목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틀릴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투자는 두산 바켓이 14.18%고요. 200 중공업 ETF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9.06% 이렇게 됩니다. 일단 캐펙스 설비 투자부터 쭉 보면은요. 두산 바켓, CS,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인프라코, LS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고요. 반대로 타이거 200 중공업 ETF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H 한국조선해양 조선해양도 들어가네요. 그러네요. 조선주도 들어가네요. 네. 삼성중공업도 조선주인데요. 두산 밥켓은 아까 말한 설비 투자 종목이 네. 들어가는 거고요.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CS윈드, 현대인프라코. 이게 보면은 좀 중공업이 약간 조선이랑 설비 투자랑 합쳐졌다라고 약간 그러네요.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요즘 주가가 다 좋은데. 네, 주가가 다 좋은 종목들 중공업을 모아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또 조선해운도 괜찮았는데 네. 이게 뭐 ETF가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하나로 조선해운 ETF, 또 중공업 ETF는 어떻게 예. 다를까? 한번 조선해운 ETF를 보면은 아까 HD 한국 조선해양이 있다고 했습니까? 중공업 ETF에도 삼성중공업이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이 있고요. HMM, 그다음에 페노션, 대우조선해양, HN이 돼서 이게 뭐 조선해운 ETF는 약간 조선해운에 조금 더 색깔을 많이 입힌 네. 테마 ETF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2011년이나 2012년에 상장했던 것들은 섹터 위주로 좀 상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분들이 나는 조선해운이다, 설비 투자다 이런 것들을 내가 구분해서 투자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테마 ETF를 선택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섹터나 이런 거에 중공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이제 섹터 ETF에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항상 ETF는 구성 종목들 네네.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걸 또 참고를 네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된 ETF 상품도 있다고요? 네, 신규 또 재밌는 ETF가 네. 또 두 종목이 상장이 됐는데요.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ETF, 팩셋 ETF가 지금 상장이 됐고요.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뭐 CD 금리 액티브 ETF는 그 전에 타이거 CD 금리 액티브랑 네. 똑같은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은 아까 전에 에이스 밸류 테슬라 밸류체인이 뭐 수익률이 지난주에 10% 이상 상승했다고 하는데 아마 비슷한 컨셉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보니까 액티브 ETF가 아니네요. 그래서 네. 테슬라와 테슬라 공급 핵심 업체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네. 그럼 두 개의 테슬라 밸류체인 ETF를 한번 비교해 보자. 기존에 나왔던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와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ETF가 이제 지난주에 상장했으니까 네. 어떤 게 틀린지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ETF는 테슬라가 27.95% 네. 들어가고요. 반대로 이제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은 28.5%, 오히려 테슬라는 더 많이 들어갔네요. 근데 주목할 만한 거는 이 왼쪽에 있는 에이스 테슬라 ETF는 액티브 ETF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패시브 ETF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 ETF 이제 에이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1.5 레버리지가 21.93%가 들어가요. 저게 좋네요. 테슬라가 요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테슬라에서 지금 테슬라 1.5 레버리지라는 것은 ETF가 들어간 해외 상장은 ETF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테슬라가 27.95%에다가 테슬라 1.5배면은 한 합치면은 테슬라만 한 60% 가까이 그러네요. 투자한 상품이다. 그래서 내가 테슬라 밸류체인 ETF 두 가지가 지금 상장이 돼 있는데 네. 하나는 액티브고 하나는 패시브고 한쪽은 테슬라에 정말 많은 비중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이건 뭐 60% 가까이 테슬라에 투자하실 분들은 에이스 테슬라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패시브하게 운영하겠다면 밸류체인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름이 밸류체인이라 비슷해서 한번 네. 비교해봤습니다. 흥미롭습니다. NH 아문디 자산운용 ETF 투자본부의 김현빈 본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